이튿날 이제 다이닝 이자카야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동업자 두 분과 총 3명이서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팅 일정을 잡고 현장 안내를 해드렸고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처음 소개해드렸던 신노현역에 있는 그 민혁이네 외국포차 자리죠.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좋지만 문제가 이제 실평수가 아까 45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장님들께서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다이닝 이자카야가 이제 오픈 주방으로 굉장히 주방을 크게 빼고 그 다음에 룸도 이제 몇 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컨셉을 잡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평수 45평 자체가 이제 절대적으로 좀 이제 사이즈가 좀 적게 느껴지셨던 거였죠.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좀 아쉬웠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상권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 도로 너비 자체가 좀 좁은 그런 길입니다. 도로 너비가 8m 좀 안 되는 그런 이제 좀 좁은 길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선능력에 비해서는 노출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잘 안 가는 느낌일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심리적인 말씀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간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민혁이는 외국 포차보다는 선능력에 있는 육미당당 자리를 좀 더 선호를 하셨고요. 육미당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건물 자체가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너비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12m로.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유동 인구들이 시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보여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판 자리도 단독으로 쓰기 때문에 넓게 나올 뿐만 아니라 문제는 첫 번째로 좀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건 남향이었어요. 남향이다 보니까 이제 낮에 햇빛이 좀 많이 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들은 저녁에 영업을 하시겠지만 낮에 이제 햇빛이 그쪽으로 좀 많이 비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음침하지 않고 가게 자체가 낮에도 꾸준히 홍보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좀 심리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장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면적이었는데 그 민혁이네 외국 포차는 45평이었는데 육미당당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면적 65평으로 충분히 이제 사이즈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 계약 의사를 내비치셨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 일정을 잡기 전에 이제 협의해야 될 조건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두 가지 협의 사항을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협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월세 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950만 원이고요. 이제 관리비가 이제 80만 원 명시되어 있는데 구분상가다 보니까 평당 관리비로 생각을 해서 이제 관리비도 100만 원대가 나오는 그런 이제 좀 큰 상가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일부라도 좀 이제 내고를 해주셔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냐고 이제 들어오시려는 다이닝 이자카야 사장님께서 저에게 임대인분께 협의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임대인분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임대인분께서도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이제 대부분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월세를 깎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는데 이제 이 임대인 선생님께서도 이 육미당당 자리가 한 2달 정도밖에 공실이 되어 있지 않았던 곳입니다. 보통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공실로 이제 계속 남아있는 상가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나간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임대인분께서도 크게 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기존에 이 월세가 아니고 실제로 월세가 좀 더 높았어요. 근데 이제 임대인분이 직접 월세를 좀 낮춰가지고 내놓은 금액이 요 금액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이제 월세 인하는 힘들 것 같다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이제 수익률을 따지고 상가 매가가 이제 측정이 되다 보니까 수익률로 월세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상가의 그 매매가가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분께서 보통 건물주분들이 월세 깎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고 절대 이제 임대인분께는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은 손님이 이 정도의 그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좀 요청을 했는데 그 월세 인하는 좀 힘들겠지만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차라리 좀 더 주심으로써 그 월세를 좀 인하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임대인분께 요청을 했고 임대인분께서 그 부분은 이제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이제 다이닝 이자카야 사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요청하셨던 인테리어 공사 기간보다는 훨씬 많은 기간을 받아서 제공해 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임대인분께 말씀을 드려서 빠른 입주, 임대인분들도 빨리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제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좋다 보니까 빠른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육미당당 그 자리가 100%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고 일부만 철거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신 분마다 다 컨셉이 있다 보니까 100% 그 시설들을 완벽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철거할 수 있도록 임대인 분께서 이제 빠른 입주 조건으로 철거비를 일부 지원해 주시는 것까지 이제 협상을 마쳤고요. 그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다이닝 이자카야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이닝 이자카야 사장님께서도 오케이 하시고 바로 계약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 일정까지 다 이제 잡혔고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 작성 전까지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생겼는데요. 바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부동산에서도 다 똑같이 하겠지만 계약 당일에는 대부분 다 양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가 다들 바쁜 시간을 내셔서 오시기 때문에 계약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약서를 미리 작성을 해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약 일정이 잡혔고 그 이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이제 발급받아서 이제 위법 사항이 없는지 건물에 이제 뭐 위반 건축물이나 중축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위법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들어오시려는 분이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들어오시는데 용도가 이제 그 들어오려는 옵션과 맞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정화조 용량도 굉장히 체크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 신고나 인허가를 받는 업종들은 이제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도 이제 이 업종 등록증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등기부 등본도 떼어봐서 실제 요 자리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융자 비율이 이제 발생되어 있는지도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런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업종이다 보니까 영업 신고증을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소방 필증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층일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들어오시려는 요 육미당당 자리 같은 경우에는 2층에다가 이제 바닥 영업장으로 쓰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 이상인 65평인 매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은 소방완비증명서, 소방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방필증을 소방서로부터 받아서 영업신고증을 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 2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현장 답사를 나갔고요. 스프링클러 대신에 그 전에 이제 육미당당 고깃집 사장님께서 왕관기를 설치하셨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랑 소방 대피로를 이제 부착하고 비치함으로써 그 당시에 이제 소방 필증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바로 이제 캐치를 하고 다이닝 이자카야 사장님께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이제 그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랑 철거를 하실 때 절대 왕관기는 철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계약서를 다 작성을 마쳤고요. 이제 계약일이 되어서 요 미팅룸으로 임대인분과 임차인 다이닝 이자카야 사장님을 모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되어 있던 계약서를 요 대형 모니터 화면으로 펼쳐놓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플롯은 다 동일하겠지만 순서대로 읽어드리면서 금액적인 부분도 확인시켜 드리고요. 입주 날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특약사항들 몇 가지를 현장에서 조율하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작성을 하고 매끄럽게 마무리 시켜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설명을 실제로 띄워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실제로 육미당당이 있던 대치동 889의 72번지 선릉 MT빌딩이라는 건물이었고요. 지금 2층이었잖아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시려는 업종과 충분히 맞는 그런 용도가 정상적으로 맞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건물에 위법 건축물이나 증축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걸 실제로 떼서 보시면 위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요 제가 지금 긋고 있는 요 오른쪽 상단에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요즘 없다는 소리는 위반 건축물이 아닌 적법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페이지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정화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인용으로 돼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하에 이제 정화조 탱크가 이제 매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인용이 아직 여기 그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요거는 이제 구청에 그 총수과에 연락을 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 유발 계수라고 해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꼼꼼하게 좀 계산을 해서 이 부패 탱크 인용을 뭐 초과한다면은 이제 얼마나 초과하는지, 보통 200% 초과한 것까지는 이제 그 임대인이 그 정화조 탱크를 1년에 2번 청소한다는 조건 하에 200%까지는 이제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돼야지 실제로 영업 신고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요 정화조를 보통 막상 많이 이제 간과를 하고 설명을 많이 안 해주시는데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고, 두 번째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통 등기부 등본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